는 현재 17.4%까지 대추락하여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특히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LG는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의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동안 많은 수의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세계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로는 재팬 디스플레이, 샤프, 파나소닉 LCD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샤프는 이미 대만 홍하이 그룹에 팔려 나갔고, 그나마도 가능성이 보였던 곳이 재팬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유일한 희망과도 같았던 재팬 디스플레이가 도산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일본의 소니, 히타치, 도시바가 합작으로 중소형 LCD 사업을 통합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도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놀라운 속도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영원히 사라질 뻔하였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미국의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을 아이폰에 써주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에 투자한 지원금만 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아직도 애플에 1조 원 넘게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팬 디스플레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애플이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죠. 재팬 디스플레이의 지역별 실적을 보시면 북미와 유럽 지역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매출액이 전체의 66%에 육박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용 LCD 디스플레이죠. 그런데 최근 4년간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보시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드는 동시에 영업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2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올해에도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이미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고객 중 하나였던 화웨이가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판매량이 급감한 데다가 애플의 스마트폰 고가 판매 정책으로 판매량이 빠르게 줄어들자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빠르게 악화된 것인데, 보시면 올해 2분기 애플의 점유율은 10%까지 추락해서 중국의 화웨이보다 6% 낮아졌고요. 샤오미와 오포보다는 1%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까지 감소하자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이폰용 LCD에 올인한 회사이다 보니 최근 스마트폰들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OLED는 너무 손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플의 아이폰조차도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 대부분을 공급받아 쓰고 있고, 기껏 해봐야 애플워치의 OLED 스크린 정도만 재팬 디스플레이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가격도 비싸고 품질이 낮아도 재팬 디스플레이가 만든 OLED라면 무조건 사주겠다는 정도는 해줘야 재팬 디스플레이에 희망이 있을 텐데, 이 확률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배신하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고개 숙여 사죄할 가능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도 어둡고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재팬 디스플레이는 지난달에 하쿠산 공장까지 가동을 멈추면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까지 발생시켰는데요. 이는 앞으로 판매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여 생산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일본의 샤프가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팔려간 것처럼 재팬 디스플레이도 대만의 푸봉 금융그룹에 넘어갈 뻔했죠. 그런데 재팬 디스플레이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인수하지 않았고요.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6,80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했던 중국의 하베스트 그룹과 홍콩의 헤지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마저도 돌연 투자를 철회하였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9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 중 대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던 중국과 홍콩 펀드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중국의 하베스트 그룹은 자신들이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재팬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 넘기고 싶어 했지만 일본이 이에 반대하면서 투자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구세주 애플이 긴급으로 1,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2,400억 원을 수혈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해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해외 언론사들은 현재 도산 위기에 놓인 재팬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대표 언론사 로이터 통신은 재팬 디스플레이를 구제하기 위한 자금 9천억 원 중 75%를 투자해주겠다고 한 중국 투자회사 하베스트 그룹이 투자를 철수한 것은 재팬 디스플레이에 심각한 타격,
이라며 재팬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너무 늦었고 애플의 아이폰 판매 감소가 실적을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재팬 디스플레이 주주들은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였다는 소식에 화가 나 있다며 재팬 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이 중국 펀드들과 협상을 다시 해보고 또 다른 투자자들도 찾아볼 것이라 전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그리고 인도의 편집팀을 둔 기술 전문지 테크레이더는 재팬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1 프로에 사용되는 OLED 스크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OLED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에 장착되고 있으며 현재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는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을 보유한 일본인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기사시에 살고 있는 46세 남자는 중국 펀드가 투자를 철회해서 놀랐다며 재팬 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주식을 팔아버릴지 고민해야겠다 라고 전했고요. 도쿄에 거주하는 75세 일본인은 재팬 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이 운영 정책을 너무 자주 바꾼다며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다. 일본인들조차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LCD는 좋게 말하면 오래되어 기술이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식 기술로 OLED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 절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디스플레이 중에서 80% 이상이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고요. LCD보다 OLED가 에너지 효율이 좋고 햇빛 아래에서 더 잘 보이며 더 얇고 더 잘 휘어지고 구조도 단순해서 향후 원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별 픽셀들이 각자 빛을 내기 때문에 LCD보다 화질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팬 디스플레이는 LCD에 거의 전부를 쏟아부었죠. 이제는 매출 60% 이상을 담당하는 애플까지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OLED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재팬 디스플레이는 OLED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돈이 없습니다. 애플에게 2조 원을 빌려서 아직도 1조 원 이상의 빚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최근 2년 만에 3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는 고사하고 살기 위해서 9천억 원이 필요한데 중국 펀드가 이마저도 투자 철회 결정을 내려버리면서 재팬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의문입니다. 어제도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 가격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였는데요.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려 92.5%가 폭락하였습니다. 2014년 7조 5천억 원이었던 재팬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는 최근 5,600억 원으로 쪼그라든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에서 기업은행, 넷마블, KT 정도의 기업이 5년 반 만에 보령제약, 세방전지, CS윈드 정도의 사이즈로 축소된 것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스키자키 요시유키 CEO는 9월 30일자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기로 하였고 일본 내에서만 1200명 정도의 재팬 디스플레이 직원들이 해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과 관리직들의 급여와 상여금이 감액되죠. 대표는 60%, 일반 사원의 상여금은 15%